안녕하십니까. 양병원 원장 임충호입니다. 오늘은 항문 수술하시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문에 가장 많이 생기는 병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핵이라고, 치질이죠. 치핵,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 치열은 항문의 열상입니다. 이렇게 찢어져서 피가 나고 아프고 하는 병이 치열이라고 합니다. 치루는 항문 주변에 구멍이 생겨서 고름이 나오다 말다 하는 걸 치루라고 합니다. 이 치핵과 치열, 치루 이 세 가지가 항문의 가장 흔한 병입니다. 지금부터 이 병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치질, 치액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치액이 왜 생기느냐? 치액 생기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대변 볼 때 힘을 많이 주고 오래 주니까 생긴 게 치액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항문 조직이 하강해서 생긴다. 이게 원인입니다. 이 항문 조직이라는 게 이 항문 쿠션 조직이라고 항문 안에 이렇게 푸신푸신하게 살하고 혈관으로 된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항문을 완전히 밀봉합니다. 우리 펌프의 바킹처럼 항문을 완전히 닫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밖에서는 관략근이 쪼아주고 있고 밖에는 항문 쿠션 조직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항문을 밀봉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문 쿠션 조직이 대변을 볼 때 힘을 쭉 주면은 대변복이 주아라고 같이 내려옵니다. 같이 내려왔다가 힘을 빼면은 제자리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쿠션 조직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변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변 볼 때 아주 힘을 많이 주는 습관이 드신 분들은 대변 볼 때 힘을 아주 주다 보면은 이 쿠션 조직이 밖으로 나왔던 게 늘어져 가지고 힘을 빼도 올라가지 않게 됩니다.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그게 치질입니다. 그래서 치액이 왜 생기느냐? 이 항문 조직, 항문 쿠션 조직이죠. 항문 조직이 힘을 많이 줘가지고 밖으로 내려와서 생긴다. 이게 치질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치질 수술은 이 늘어진 만큼의 이 쿠션 조직을 잘라내주는 것. 그게 치질 수술입니다. 그리고 이 정상적인 약은 반드시 남겨두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대변이 세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치질 수술에 있어서 치질이 있으면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대개 한 30%쯤 수술해야 되는데 대개 수술하는 경우가 3도, 4도 내측을 수술하게 됩니다. 이 치질도 심한 정도에 따라 가지고 1, 2, 3, 4로 나누게 됩니다. 이 3도로 하는 거는 대변 볼 때 밖으로 밀려 나왔다가 손으로 밀어넣으면 들어갑니다. 그걸 3도라고 합니다. 이 4도 치질은 대변을 보든 마든 항상 나와야 했습니다. 밀어도 금방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3도, 4도 내치액은 무조건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선진한 약이 있죠. 치세니 뭐 이런 식으로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 3도, 4도 치질은 약으로 안 된다. 수술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도 치질이 있습니다. 2도 치질은 대변 볼 때는 밀려 나왔다가 힘을 빼면 저절로 올라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본인은 치질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2도 치질입니다. 이럴 때는 약으로 한다든지 뭐 레이저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도 치질 중에서 이 출혈성 2도가 있습니다. 이게는 뭐냐 하면은 치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화장실 가서 힘을 주면 자꾸 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출혈성 2도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은 자꾸 출혈이 있어서 나중에 빈혈도 해롭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들 외래에서 뵙고 치질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판단되는 기준이 이 기준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수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 좀 아시겠지만 저희들 병원에서는 이 점막하 절제술을 좀 쓰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 방법이 결찰 절제술입니다. 이 결찰 절제술은 이렇게 치질이 있으면 쭉 잽니다. 크게 째가지고 뚝뚝 드러내는 거죠. 이 결찰 절제술이 수술이 쉽고 좀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대신에 많이 째기 때문에 이 피부가 많이 없어버립니다. 이러면은 통증도 좀 심하고 이게 다 메꿔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이 결찰 절제술이 수술은 쉽고 빠른 반면에 경과가 조금 힘들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원에서는 이 점막하 절제술이라는 방법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점막하 절제술이라는 것은 치질이 있으면 좀 좁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안 재고
좁게 쪄가지고 이 점막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점막 밑으로 절제한 데서 이름이 이 점막하 절제술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수술하면은 아무리 심한 치료도 이렇게 깔끔하게 수술 상처가 많이 크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통증이 좀 줄어들고 낫는 것도 좀 빨리 낫게 됩니다. 이 점막 절제술의 경과도 상당히 좋고 그런 방법인데 잘 사용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수술이 좀 어렵습니다. 이 치질이 쭈글쭈글 하기 때문에 이 점막 밑으로 파고드는 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힘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 점막 절제술만 많이 사용해가지고 숙달이 돼가지고 이 결찰 절제술 하는 시간에 이 점막 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점막 절제술이 수술 방법은 좀 까탈스럽고 힘들지만은 경과는 상당히 괜찮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병원에서는 치질 수술, 치액 수술을 이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점막하 절제술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 점막을 살리기 때문에 점막 감각이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대변도 세지 않고 또 통증을 적게 해드리는 거죠. 이러면은 이 점막하 절제술로 이제 치질, 치액 수술은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개 이 치질이 있는 분들이 치질 위에 직장 점막이 같이 늘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두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밑으로 내려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상 고정술이라고 이 늘어진 점막을 꿰매 가지고 위로 붙여 올려 가지고 고정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늘어진 점막이 땅에 올라가기 때문에 치질이 재발을 좀 방지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점막 절제술을 해주고 거상 고정술을 해드림으로 해가지고 치질도 없어지고 또 재발도 방지가 됐는데 하면은 밖에 있는 너블너블한 조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늘어진 피부라든지 외치액이 나와서 보기 싫어지는데 그것을 항문 성능을 같이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보시기에 항문이 예쁘게 되어 있고 의사들 생각에 치질이 없어지고 재발을 방지하게 되었고 이렇게 세 단계를 같이 해버려야지 치질이 완벽하게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료라 하는 것은 항문 주변에 이게 구멍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나오다 말다 하는 게 치료라고 합니다. 이 치료가 왜 생겼냐 하면은 이 항문 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항문을 뺑 돌아가면서 10개쯤 있는데 이 항문 샘이 하는 역할이 우리 입의 침샘처럼 이 끈적끈적한 걸 만들어 가지고 대변이 잘 미끄러지게 하는 게 항문샘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운 나쁘게도 이 대변에 있는 균이 들어가 감염이 되어버리죠. 감염이 되면은 항문샘이 골마 가지고 고름이 생겨서 터져버립니다. 이 터지고 난 뒤에 이 길이 생기게 되죠. 길이 생기는 이를 치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항문샘이 골마서 남은 찌끄러기가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길이 생기게 되면은 균이 잘 들어오죠.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골마가지고 터지고 반복해서 나오는 게 치료입니다. 이 치료가 있는 분들은 혼자서 이 고름이 나오니까 항생제라든지 마신을 먹으면 나사 보려고 절대 안 나섭니다. 이 치료다 하면은 무조건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 길을 없애줘야지 해결되는 거지 길이 있으면 평생 고름이 나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치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치료인데 좀 두고 볼까요? 뭐 약을 좀 써볼까요? 경과보고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잘못된 판단입니다. 치료다 하면은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치료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치료를 기구를 치료 길들아 쭉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째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치료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절개 개방술인데 절개 개방술을 할 경우에 치료는 잘 없어지는데 여기 위에 있는 관락근이 같이 잘려 버립니다. 그래서 치료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 가끔 대변이 셉니다 하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 절개 개방술을 해서 그렇습니다. 절개 개방술 치료는 잘났습니다만은 이 관락근이 다 잘려버리죠. 그래서 저희들 병원에서는 이 절개 개방술을 하지 말자. 관락근을 좀 살리자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락근을 살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 치루 밖에 구멍을 째고 안에 구멍 째가지고 치루관을 뽑아내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관락근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누가심 도료 뽑아내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톤법 해가지고 이 치루 길 따라서 이 고무줄이라든지 이걸 넣어가지고 치루 수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가렸습니다만은 리프트법이라고 최신법인데 치루관을 그 관락 근간 위치에서 묶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방법도 사용해 가지고 저희들 병원에서는 가급적 이 관락근을 보존하자 이렇게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관락근이 보존되기 때문에 대변이 새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치열입니다. 치열은 말 그대로 항문의 열상입니다. 이 항문이 찢어져 가지고 아프고 피나고 그렇습니다. 치열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아프죠. 그래서 대변 보는 걸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변 안 보려고 막 노력하고 하면은 결국은 또 대변이 딱딱해져 가지고 나오면서 이를 찢어 버립니다. 그러면 또 피가 나고 아프고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병이 치열이라고 합니다. 이 치열 있는 분들은 병원에 오시면 이 치열 부분에다가 이 피부판을 붙입니다. 우리가 옷 빵꾸 나면은 천을 대서 꾸매듯이 이렇게 피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 항문이 좀 좁으신 분들은 좀 넓혀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치열 수술로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상식적인 이야기가 끝났고 지금부터는 이제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먼저 수술하시고 통증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무통수가 조절하고 있습니다만 심할 때는 진통제를 추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항문 수술하면 참 많이 아픕니다. 뭐 우리 몸에 손대서 안 아픈 데가 있겠습니까만은 항문은 특히 더 아픕니다. 이 수술하고 그대로 두시면 되는데 거기다 또 수술 다음 날부터 이 대변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또 대변이 끓고 나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수술하시고 아플 때에 진통제 쓰면은 안 좋다, 해롭다, 진통제 안 쓸란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가끔 계시는데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통제 쓰시는 거하고 난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항문의 경우에는 이 아프게 되면은 저절로 힘이 들어야 됩니다. 용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항문이 붓게 됩니다. 항문이 부으면은 그 부은 것 때문에 더 아파지게 됩니다. 또 부기가 가라앉으면서 이 늘어진 피부가 남아서 피부 꼬리가 돼서 보기 싫게 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퇴원하셔가지고 진통제를 드시는데도 아파서 안 되겠다, 힘들다 그러면은 병원에 잠깐 오셔가지고 진통제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진통제 하나를 가지고 한 4시간 효과가 지속됩니다만은 하나를 드시고 아프다 해서 10분 후에 또 먹고 또 구했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사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항문은 안 아프게 해야지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아프게 하면은 붓고 힘들게 됩니다. 또 수술 후에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척추마취 하셨을 텐데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똑바로 누워 계시면서 물 많이 드시면서 저절로 해결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수술 당일날 좀 누워 계시라 부탁드린 이유가 이 두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대변은 수술 다음 날부터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대변 본 후에 비디나 잘 하시고 건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 대변을 잘 보기 위해서 수술 다음 날부터 정상적으로 식사하셔야 됩니다. 채소, 과일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드시면서 대변이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를 많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대변 보기가 겁난다고 밥 안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죽맛 조금씩 먹는다 이런 분 계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변량이 적어져 가지고 또 말라붙으면 파내줘야 됩니다. 아주 고생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변을 수월하게 잘 보고 잘 낫기 위해서는 수술 다음 날부터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욕입니다. 자욕은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하여 하셔도 되고 비데나 샤워기나 아무거나 관계없습니다. 40도 정도 물입니다. 40도 뜨면은 우리 목욕탕 물도 넣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분 좋을 만큼 따뜻한 물에
첫 일주일은 1분 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시원하다고 오래 하다 보면은 또 CD 파일로 와서 해롭습니다. 자유를 하시려면 제인데 묻는 게 비대가 좋습니까? 샤워기가 좋습니까? 묻습니다. 뭐 똑같습니다. 비대로 물 나오나 샤워기로 물 나오나 물만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뭐 어떤 분들은 우리 집에 뭐 비대가 없네 뭐 자업기가 없는데 걱정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야 하나 있든지 샤워기 하나 쓰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잘 하신다고 물에다가 소금도 넣고 약수도 넣고 막 정성을 들이시는데 넣는 물이나 안 넣는 물 효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술하셨기 때문에 자욕을 또 장기간 하셔야 되는데 자금 넣다 보면은 막 힘들어서 자욕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수 나오는 그대로 하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또 자욕을 하시려 하면은 훈증기 기계가 있습니다. 기물론 기계 있죠.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핫팩이라든지 뭐 적외선 치료기 이런 걸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덤으로 하시고 물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항문에 물이 닿음을 해가지고 항문을 소독해 줍니다. 대변이나 분비물 피부 다 닦아주는 게 물입니다. 그리고 물이 상처에 묻으면 가지고 상처를 빨리 낫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쓰든 말든 덤으로 하시되 물은 반드시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성을 들이시는 분들은 맹색이 수술했다고 약국에 가지고 소독약을 삽니다. 그 거품 나는 거 있죠. 뭐 과사나 수수 같은 거, 아니면 까만 장 사가지고 막 항문에 발라옵니다. 발라오면은 그 보드라운 상처가 성이 나가지고 아주 아프고 따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항문 소독은 물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약으로 소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문을 자욕을 하시고 수건으로 톡톡 때려 말린 후에 연고 발라두시면 됩니다. 연고 바르는 방법은 얼굴에 로션 맛이 바르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나서라고 연고를 떡칠해가 옵니다. 그러면은 끈적거리고 가렵고 또 실도 빠르고 해롭습니다. 연고 하나 가지고 한 달 넘게 쓰시는데 5일 만에 다 쓰는 분 계십니다. 그거는 잘못 사용한다 하시면 됩니다. 또 연고 바를 때는 반드시 손가락 끝으로 발라야 됩니다. 또 잘한다고 면봉에 찧어가지고 깨작깨작 하다 보면은 이 면봉은 감각이 없어가지고 콕 찌르면 피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사자 피업을 한다 생각하시고 가끔 연고 안에 튜브든 연고가 있습니다. 절대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항문 안에 튜브를 넣으면 또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손가락 끝으로 겉에만 살살 발라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병원은 진료 시간 이후에도 당직에서 항상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선생님이 당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오셔야 됩니다. 24시간, 새벽도 괜찮습니다. 일요일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오시면은 전문의 선생님한테 진료 보시도록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오셔야 될 증상이 있습니다. 언제 오셔야 되느냐? 피가 펑펑 나면 오셔야 됩니다. 조금은 괜찮습니다만 피가 많이 나면 오셔야 됩니다. 많이 아프면 오셔야 됩니다. 대변을 하루에 3번 이상 볼 때 오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도 생기면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안 들어오시면 덜 행복하게 낫습니다. 출혈, 통증 왜 들어오시는지 아시겠죠? 하루에 3번 이상 대변만 올 때 왜 들어오셔야 되느냐? 합병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술하시고 합병증으로서는 대변을 자주 보시게 되면 혈관에 터져서 피가 납니다. 또 대변을 자주 보시게 되면 상처가 찢어져 가지고 아파집니다. 이게 아파지면은 부습니다. 이 부으면은 부기가 가라앉으면서 이 피부 꼬리가 되게 됩니다. 출혈, 피부 꼬리, 부종, 통증 이게 합병증입니다. 이 합병증의 시작이 대변을 자주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퇴원하셔가지고 하루에 3번 이상 대변 볼 때는 내가 조만간에 뭔가 합병증이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잠깐 병원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시면 별거 안 합니다. 주사 한방 놓고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낫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합병증 중에서 지연출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술 후에 1주에서 2주 사이에 생겨야 되는데 말 그대로 뒤늦게 피가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피가 안 나는데 뒤늦게 피 난다. 지연출혈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런 생기냐 하면 수술하시고 일주일쯤 지나면 이때가 실이 녹는 시기입니다. 실이 없어버립니다. 그럴 때 하필 대변이 힘들었다든지 변비가 왔다든지 아니면 힘든 일을 했다든지
또는 장거리 출퇴했다. 이럴 때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지연출혈 오는 확률은 1%입니다. 100명 중에서 가장 운 나쁜 사람 한 명 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연출혈 오면은 피가 이만큼 나온다. 뭉청 나오게 됩니다. 뭐 똑똑 떠지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변기가 피로 꽉 찹니다 할 정도로 나오는 게 지연출혈입니다. 그럼 이런 출혈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나 그냥 병원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병원만 들어오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혈관 잡든지 약속 뿌리면 해결됩니다. 안 들어오시면은 아주 위험하됩니다.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하시고 2주까지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무리한 일 하지 마시고 또 2주까지는 가급적 병원 가까이 계시는 게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항문 수술을 하시고 최대한 걸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엉덩이가 있습니다. 엉덩이가 있고 상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걸으면은 상처가 비비자가 다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보통 맹장 수술이라든지 배 수술을 하고 나면은 운동을 권장합니다. 회복 빨라라고 운동 권장하는데 항문 수술은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필 상처 여기에 있어 가지고 걸으시면은 상처가 비비져 가지고 고생 시작이 됩니다. 퇴원하시고도 최대한 걷는 것을 방지하셔야 됩니다. 또 패드 쓰는 분 계시죠? 패드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는데 패드를 붙이면 두꺼워 가지고 여기까지 옵니다. 상처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진물이 쫄쫄 흘러가지고 이 노출된 피부에 고스란히 다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피부가 가렵고 따가집니다. 패드를 쓰긴 쓰시되 이 보드라운 가지나 휴지를 상처 끝까지 항문 끝까지 딱 끼워둬 쓰시는 게 피부를 보호해가지고 쉽게 낫는 방법입니다. 또 항문에 물루지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물루지는 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화학물질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싹 닦고 나면은 화학물질이 피부에 고스란히 다 묻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피부염이 와가지고 가렵고 따가집니다. 밖에서 혹시 용면 보시고 형편이 안 될 때는 휴지로 살짝 닦고 가지나 휴지를 딱 끼워뒀다가 집에서 씻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항문에는 물루지 쓰는 데가 아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설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수술하시고 이 변비가 피날까요? 설사 피날까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생각에 설사 피나지 생각하실 텐데 그게 반대입니다. 설사를 하시게 되면은 이 설사의 물들이 나오면서 상처에 다 박혀 버립니다. 그러면은 상처가 곪아서 잘못되면 재수술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퇴원하셔서 동네에 가면은 또 안다고 찾아와가지고 또 조언을 해줍니다. 야, 너 수술했으면 데뷔자 봐야 돼 하고 뭐 야구르트를 먹으라니 땅콩을 먹어라 다시마 먹어라 여러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드시고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나 설사를 만날 때 아주 고생합니다. 상처 다 터지고 잘못되면 재수란 경우도 생깁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항문 수술 하시고 평소에 드던 그대로 정상적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설사는 무조건 하지 마셔야 되고 혹시 설사를 하게 될 때는 단단쌤을 상의하셔가지고 설사를 바로 멈춰주는 것이 큰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항문 수술하시고 아픈 거, 통증은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대개 수술하시고 일주일쯤 지나면은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 생각이 드십니다. 물론 심하신 분들 좀 오래 갑니다만은 대개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좀 낫는구나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출혈 대부분 2주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출혈은 날이 갈수록 양이 적어지면서 뜨문뜨문해지면은 그 정상 과정입니다. 그런데 날이 가는데 똑같다,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항문 부위 가려운 증상 올 수 있습니다. 뭐 분비물이 묻는다든지 연고를 마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자욕하시면은 좋아지게 됩니다. 집안이나 직장에 복귀하시는 것 퇴원 후에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는데 힘든 일은 한 달 정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직장 나가시는 분들 형편이 된다면 퇴원하시고 일주일 정도 쉬고 나시는 게 가장 편리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동하시는 거는 한 달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헬스를 한다, 수영을 한다, 등산한다, 뭐 모든 운동은 한 달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피는 바로 드셔도 되고 술은
한 달 정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출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미흡 하나마 항문 수술 후에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들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